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탐구하는 미탐TV입니다. 이 영상은 미준TV와 제휴를 통해서 동시에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올해 좀 성장주들 중에 관심 있게 볼 만한 기업들 10개를 선정해서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영상에 5개를 좀 설명해 드렸고 오늘 5개를 좀 빠르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이제 저희 회사의 이제 서비스 중에서 좀 좋은 서비스가 나와서 지금 한참 실적을 발표하고 있으니까 사용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밑에 내려보시면 저희가 이제 이 뉴스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이 뉴스를 누르시면 여기 오른쪽에 어닝콜이라고 해서 이렇게 새로 생겼어요. 이 어닝콜은 우리가 이제 실적 발표를 레드가에다가 제일 먼저 공시를 하고 그날 바로 저녁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음날 하는 경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이제 어닝콜을 해서 애널리스트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질의응답도 받고 전화로 연결해서 화상 통화도 하고 이런 형태의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는 시간들이 보통 1시간 반씩 이렇게 걸리기도 하고 굉장히 꽤 긴 이 스크립트가 나오거든요. 근데 투자자들이 이걸 다 읽기에는 영어로 읽기에도 벅차지만 주고받은 내용들을 다 읽어도 잘 이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들을 빠르게 핵심들만 좀 요약해서 컨텐츠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어닝콜이라고 하는 서비스고요. 여기 누르셔서 여기 보시면 앞에 이렇게 컷이 어닝콜이라고 달려 있습니다. 이건 다 어닝콜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 이후에 나오는 것들이고요. 실적 발표한 어닝콜뿐만 아니라 가끔 이제 기업들이 그런 컨퍼런스들도 많이 하거든요. IR 컨퍼런스도 하고 아니면 이 바이오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임상시험이나 이런 결과들을 발표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또 포함해서 저희가 컨텐츠를 작성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종목이 들어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 이렇게 누르셔가지고 여기 각자 종목들이 있잖아요. 종목에 들어가시면 오른쪽 위에 하트 표시 있습니다. 이거를 본인 관심 그룹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뉴스가 나오던 그러니까 실적 속보가 나오든 어닝콜이 나오든 여러분들한테 딱 어떤 어닝콜이 본인께 나왔다라고 푸시로 알람이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 푸시를 받으시려면 앱을 설치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폰용이나 안드로이드 폰이나 둘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이스타 검색하셔서 다운 받으신 다음에 처음에 설치하실 때 그 푸시를 켜셔야 돼요. 푸시 받는 거 마케팅 있다고 해서 저희 마케팅 거의 안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푸시 있다고 해서 체크를 안 하시면 아무것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꼭 푸시를 켜도록 오늘 설정해 두시고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뉴스나 어닝콜이 나왔을 때 거의 실시간으로 가장 빨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종목별로 들어가면 이 뉴스 섹션이 있거든요. 뉴스 섹션에 들어가면 여기 뉴스도 있고 어닝콜이 또 있습니다, 메뉴가. 여기서도 어닝콜만 따로 모아서 볼 수 있어요. 제가 하나 눌러볼게요. 그러면 호넬푸즈라는 회사에 대해서 어닝콜 한 내용이 실적에 대한 요약들, 그 다음에 전망, 그 다음에 Q&A 세션에서 애널리스트 주로 뭐에 집중해서 물어봤고 이제 그 경영진들은 어떻게 답변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MMO에 넘어간 건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가이던스를 제시했는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고 하단에 보시면 이 전체 어닝콜 스크립트에 대한 중에서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를 골라서 이렇게 써드렸거든요. 아무래도 긍정 개수가 더 많고 부정적인 게 적을수록 좋긴 하겠죠. 그리고 부정적이라 하더라도 뻔한 부정적인 것과 구체적으로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정하는 거에 대한 강도는 좀 다르긴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도 왜냐하면 어닝콜에 모든 게 뉴스가 부정적인 것만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이런 건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구나. 애널리스트 이런 것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어닝콜 보시는데 그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영상에 이어서 5종목을 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이제 크레도 테크놀로지입니다. 크레도 테크놀로지고요. 크레도 테크놀로지는 지금은 관망 상태네요. 여기는 사서 수익을 못 냈습니다. 안타깝게. 짧게 손실이 1%, 1.5%, 1.6%긴 하지만 어쨌든 손실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은 보유를 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진단 점수를 좀 살펴보면 작년에 비하면 점수가 좀 많이 늘었죠. 여기 보시면
작년이 요렇게 생겼었거든요. 요게 이제 초기 성장주의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거기에 비하면 재무 안정성이나 수익성 이런 걸로 상당히 많이 늘렸죠. 초기 성장주를 벗어나서 진짜 성장주의 형태로 다 갔고, 여기에서 이제 이쪽 부분까지 채워지면 이제 우량주의 형태로 이제 완전히 이제 성장을 끝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작년에 대비해서 어떻게 됐는지 좀 볼게요. 작년 1년 전에는 44점이고 지금 70점이 굉장히 높아졌죠. 높아졌고, 성장성은 꾸준히 85점으로 높다고 봐야 되고, 독점력이 20점에서 40점, 2배 올랐고, 재무 안정성이 많이 좋아졌네요. 60점에서 100점. 그러니까 재무 리스크가 1년 내에 단기적인 재무 리스크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익성이 엄청나게 많이 개선이 됐네요. 0점이라는 거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해서 이 마진율이 점점 커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95점인데, 밑에 보시면 여러분 마진율들이 나오죠. 영업이익률 25%, ROE 25%, ROIC 41%, ROA 21%, 이렇게 개선이 되면서 이 점수들이 좋아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하지 않더라도 이 점수만 보더라도 어떤 것들이 좋아졌는지를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다. 현금 창출력은 한 65점 정도 되니까 그냥 우량주 정도 수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진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려서 아까 이제 매매 신호 보면, 아까 저희가 잡았다가 놓친 게 이제 놓쳤다가 판 거죠. 시스템에서 팔아졌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매도 신호가 발생해서 시스템은 이제 AI 매매 신호가 이제 매도를 지금 한 상태고, 저희가 이제 추천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그거는 제가 이게 다 오픈된 방송이니까 말씀드리긴 어렵고, 그거는 저희가 제공해드린 따로 컨텐츠에서 그냥 그걸 따라 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매 신호, 매도가 나왔는데 저희는 아직은 매도 신호를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하고 있지는 않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약간 조정에 들어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EMA 차트를 보면, 여기 지금 역배열 상태가 나왔거든요. 이때도 지금 역배열이 나왔다 다시 단계 급등하면서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을 잠깐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매 신호에서도 그냥 보유로 되어 있었고, 저희 사이트에서, 서비스에서도 주요 종목 포트폴리오에서도 제외하지 않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단기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좀 밀린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면 역배열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125달러가 현재가가 제일 밑에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지금 약세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형태고요. 중기적인 신호를 봤을 때도 지금 여기가 꺾여서 지금 막 이제 21선이 139달러인데 61선이 이미 뚫고 내려왔고, 지금 121선이 138달러를 뚫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뚫리겠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주가가 125달러니까 시간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난번에도 대략 이렇게 한번 뚫린 다음에 이런 이제 조정 기간들을 거쳤듯이 지금 여기도 지금 사실상 뚫렸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어떤 조정 기간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성장성이 어떠하고 밸류에이션이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보시면서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 실적을 좀 살펴보면, 이 기업은 이제 5월달 이제 결산 법인인데, 올해 아직 이제 몇 개월 남았잖아요. 한 4개월 정도. 매출액이 이제 172%. 그 다음 연도가 중요하겠죠. 지금 1년 반 정도 보고 투자한다고 한다면 40% 정도 성장, 그 다음 연도에 28%. 그 다음에 EPS는 이제 올해 553%, 내년도 34%.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보는 거는 아직까지 요 2016년 5월 달이 몇 달은 남았지만 얘는 이제 지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이제 4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자들이 봐야 되는 건 요 시점 어디쯤에 있는 실적. 그러니까 매출액이 요렇게 늘어나는 요 가운데쯤의 실적. EPS도 요렇게 늘어나고 있는 요 가운데쯤의 실적을 보고 그 기간의 정도의 성장률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테크놀로지가 2026년도 5월까지 보여줄 이 폭발적인 성장률하고 주가만큼은 오르기는 쉽지는 않다. 하지만 성장주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 관점에서 어느 정도 가격과 주가면 좋을까, 이런 관점에서 좀 보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을 보면 이 회사가 이제 그동안은 여기 보면 이제 고평가하고 계속 고평가 있다가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적정가에 들어왔다가 요때 지금 처음으로 지금 들어온 상태거든요. 여기가 지금 들어온 상태죠. 여기가 지금 이제는 저평가예요, 이렇게 좀 알려주고 있는데 수급이 지금 깨졌으니까
여기 보시면 고평가인데도 더 올라갈 수 있고 저평가라 하더라도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 부분을 꼭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그동안의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멀티플에서도 승수라고 해서 그냥 일반적인 멀티플보다 더 많이 주는 그런 케이스를 타고 있었던 기업이 바로 이 크레도 테크놀로지거든요. 근데 2026년도 5월을 지나고 나면 2017년도 5월 데이터로 보면 그 정도의 승수는 받을 수 없는 성장률로 조금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높긴 하지만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성장률까지는 안 된다. 그래서 그걸 보정해서 조금 계산을 해보면 지금 현재 주가가 125달러인데 대략 한 110달러 정도 수준을 적정가로 봐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주가가 150달러인데 얘가 아주 보수적으로 보면 110. 조금 여유있게 보면 한 120. 요 정도 사이 정도로 적정 주가를 조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그 시점일 때 현재가가 얼마일 때 사는 게 좋은가를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적정 주가는 지금 2026년도 5월이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도 5월 데이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고속 성장률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보려면 이제 2017년도 6월 달은 얘보다 성장률이 떨어지는데 성장률이 떨어지면 그 프리미엄들을 지금 제거했을 때 가격이에요. 제거를 하면 적정 주가가 어차피 떨어지기 때문에 그 가격을 계산을 해서 좀 보시면 조금은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서 좀 볼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110달러 정도 선에서는 가격상으로는 좋은 가격에 좀 들어가는 그런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급들이 막 지금 깨져서 턴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은 가격이 110에서 멈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가격대 들어가면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되게 좋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매매 신호 꼭 참고하셔가지고 관심 종목 등록하시면 얘가 잡히면 수급이 확실히 턴했다고 신호가 잡히면 매수 신호가 나올 거거든요.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기업이 이제 아스테라랩스인데요. 아스테라랩스도 이제 지난주 마감은 6% 정도 떨어졌네요. 지금은 이제 매도 가격이 매도 가격이 163달러에 해서 손실을 보고 있네요. 얘도 지금 수익을 못 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일단 진단부터 좀 먼저 보겠습니다. 상위 6% 우량하고 종합 점수가 상당히 높아졌죠. 20점에서 75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많이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미 많이 올랐었고 지금 조정을 받는 이제 구간들인데 20점에서 75점으로 올랐고 성장성이 50에서 85, 독점력도 조금씩 올랐고 재무안전성 100점으로 올랐고 수익성이 급격히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면서 마진율이 엄청나게 개선됐다. 현금 창출력도 75점까지 우량주에 속할 정도로 되게 좋은 그런 기업입니다. 내려보시면 여기 참 좀 안타깝습니다. 저희 신호긴 했지만 조금 좀 잘 맞췄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잦은 매매를 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알고리즘 업데이트를 해서 없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신호가 좀 워낙 이 주가가 널뛰게 하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만 좋으면 한 10%도 오르고 10%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여기서 지금 비슷한 가격 박스권에서 지금 좀 손실을 본 이런 케이스인데 일단 이 부분들을 좀 턴한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야지 될 것 같습니다. EMA 차트를 보면 지금 여기서도 보면 이게 마이너스로 갔다가 다시 여기는 약간 뚫었다가 다시 떨어졌다 뚫었다 떨어졌다 계속 이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역시 역배열로 지금 돌아선 상태입니다. 역배열로 돌아섰고 그 다음에 중기 신호로 보면 얘는 아직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무너지려고 하는 초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150달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 160달러에서 165달러를 돌파하지 못하면 이거 하락 추세가 조금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위치상으로 보면 조정이 좀 더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성장률로 보면 이제 매출액이 42%, 내년도 35%니까 여전히 고속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EPS가 올해 35%, 내년도에 46%니까 성장률을 보고 항상 관심 리스트에는 넣어두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저희가 PSR로 지금 밸류에이션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네, 이게 고평가, 저평가를 얘도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이때 되면 되게 좋고, 좋은 시점, 네, 굉장히 비싼 시점, 다시 이제 떨어져서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여기서 매매하다가 지금 어쨌든 시스템에서 자꾸 손실을 본 거거든요.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 향후에 적정 주가가 어떻게 될 거냐? 올해가 42% 정도가 매출액을 성장하는데요. 그런 정도로 계산하면 대략 한 230달러 정도 수준까지가 적당한 가격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160달러에서 얘가 한 230달러 정도까지 여기에서 네, 이렇게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올 거니까. 근데 이제 주가가 이제 요랬을 때 요 가격이 사실상은 지금은 저평가 가격이지만 1년 안에 이 주가가 안 움직이나 더 빠지면 매우 저평가가 될 가능성이 있는 가격대까지 조금 진입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140달러 정도 수준이면 그래도 가격상으로는 괜찮다. 근데 시장이 와르르 만약에 좀 이제 조정을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마켓스코어에서 이런 탐욕에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과거에 이제 많이 올랐던 기업들이 주가가 훅 빠지면 뭐 100달러 초반 이럴 수도 있는데 그 가격이면 뭐 보수적으로 너무 좋은 가격대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고 140달러 밑으로 떨어질수록 아마 가격상으로는 이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면 좋은 가격이 진입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대는 보면 주가 계속 빠질 것 같지만 또 기업 가치가 오르면 따라 오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 미래를 보고 있는 예상을 하고 우리는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에 베팅을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뭐 틀릴 수도 있죠. 주가라는 게 뭐 이럴 수도 있고 EPS의 예상치가 또 예상보다는 좀 나빠서 빠질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그럴 가능성이 높은 쪽에다가 베팅을 하고 10번을 하면 한 6, 7번, 많으면 7번 정도 성공하면 누적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뭐 이렇게 투자자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확률이 높은 기업들을 좀 고르자는 게 이제 이번 영상의 취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기업 이제 한 3개 정도 남았는데요. 조금 더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SMC도 이제 저희가 추천했던 기업이고 여전히 얘는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보시면 175달러에 5월 달에 사서 88% 올랐고 누적적으로는 226% 아직도 보유 상태 이렇습니다. 진단을 보면 얘가 90점이고 얘가 이제 1등 할 때도 있었거든요. 94점에서 조금 내려왔고 성장성도 85에서 70이니까 살짝 내려온 상태지만 TSMC의 매출액 사이즈를 보자고 한다면 굉장히 성장성이 좋은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단에서 봤을 때도 매우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 이제 EMA를 좀 보면 아까 이제 크게 올랐던 기업들이 주가가 대부분 다 조정에 들어간 거에 비하면 TSMC는 여기 중간중간에 여기 위기가 있었죠. 여기 단기 깨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여기도 단기 추세가 깨졌다 다시 올라가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 파란색 라인이라고 하는 60일선을 안 깨면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단기 추세가 가고 있는 거를 상승 추세가 올라가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중기 신호를 봐도 이때 한번 깨져서 조정받은 이후에는 지금까지 이때 잠깐 멈췄다가 다시 또 지금 여전히 추세가 지금 살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적을 보면 이제 올해 매출액이 약 30%, 내년도가 17%, EPS가 올해 38%니까 여전히 굉장히 좋은 성장률을 구가하고 있고 특히 TSMC 같은 경우에 사실은 물량이 없어서 다른 회사들이 받아가고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TSMC에서 다 생산이 불가능한 정도로 지금 물량들이 대기 물량들이 계속 있는 상태라서 올해 뭐 30%대 후반 성장하는 거는 뭐 무리 없이 아마 성장이 가능할 것 같고 내년도 이 성장률도 지금은 17%로 잡혀 있지만 향후 2, 3개월 후에 이 성장률이 회복이 되면서 더 올라갈지 이런 부분들도 TSMC의 주가를 결정하는데 그러니까 더 올라가게 결정하는 데 되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을 마지막으로 좀 살펴드리면 이 기업은 이제 파란색 이 라인 안에 거의 있었던 기업인데 이때 보면 너무 좋았던 기회죠. 그러니까 고평가에서 딱 저평가하는데
다시 요런 시점 떨어지면 저평가, 그 다음에 다시 요 시점, 요런 시점으로 해서 거의 지금 단계별로 오르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TSMC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조금은 더 신뢰를 가지면서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 실적을 가지고 EPS를 가지고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한 390달러 정도가 적정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80인데 얘가 390까지 1년 후에는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분기별로는 이제 뭐 한 20, 30달러씩 올라가겠죠. 올라가는데 대략 한 310달러에서 320달러 정도 선이면 TSMC 같은 경우에 수급도 살아있고 그 다음에 실적도 다 살아있는 상태라서 그 정도 선에서는 충분히 비싸지 않은 가격이다라고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밑에 가운데선 이하까지 떨어지는 거는 좀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기업이 TSMC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기업은 레딧인데요. 레딧은 소개를 또 해드린 적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공개 방송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데, 일단은 최근에 이제 주가 변동이 좀 있으면서 하락으로 좀 전환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상당히 좋고 예상에 비하면 작은 악재, 그러니까 직접적인 악재가 아니라 하더라도 좀 주가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은 좀 아쉬운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기업들이 예전에 말씀드린 우버라든지 뭐 그런 기업들이 좀 있었는데 결국은 제 가치를 찾아서 갑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결국 악재를 다 이기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조금 신호가 깨졌습니다. 깨져가지고 AI 매매 신호에서 봐도 손절을 했는데 여기 지금 매도 신호가 나오면서 그 이후에 지금 좀 더 빠져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케이스인데 요게 이제 기업의 본질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뭐 요런 이슈들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증권사에서 나오는 리포트들도 좀 있었고, 근데 뭐 SNS 이런 쪽 부분들은 사실 뭐 레딧만 SNS는 아니잖아요. 뭐 이날 또 메타도 오르기도 했고, 메타는 물론 이제 SNS뿐만 아니라 뭐 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니까 좀 다른 문제입니다만은, 또 레딧에서 생성이 되고 있는 그런 컨텐츠라든지 커뮤니티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AI 시대에서 상당히 또 중요한 역할을 분명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호흡을 좀 길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최근에 점수랑 이런 거 좀 같이 한번 볼게요. 진단 점수를 보면 78점이고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작년의 점수가 이렇게 지금 밑에 그려져 있거든요. 완전히 이거 초기 성장주고, 지금도 이 중기 성장주? 얘도 거의 초기 성장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 성장성 엄청 높고, 아직 여기까지 채워지진 않았지만, 이 부분들도 빠르게 채워질 가능성이 있는 그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성도 지금 회복이 되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점수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개선이 된 기업이거든요. 1년 전에 39점이 지금 78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주가가 좀 빨리 꺾인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래 성장성도 50에서 85, 독점력도 40점까지 올랐고, 재무안전성 100점, 수익성도 0에서 75점이니까 빠르게 마진율들이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현금 창출력 같은 경우에도 90점이니까 캐시플로우가 상당히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EMA 차트 이제 수급으로 보면 여기 지금 깨진 거죠. 이게 지금 최근에 단기간 주가가 급락하면서 지금 180달러 정도 수준이니까 지금 다 역배열로 단기로 다 돌아섰거든요. 그러니까 레딧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금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케이스도 많이 발생하는데, 그럴 때는 좀 중기 신호를 보시면 괜찮거든요. 그거보다는 조금은 더 길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역배열이 나와서 이렇게 쭉 조정받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최근에 보면 이게 지금 역배열이 이미 발생한 상태라서 AI 매매 신호에서는 그냥 바로 손절을 친 이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상당히 뉴스 때문에 좀 아쉬운 케이스긴 한데 좀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 실적을 보면 올해 38%, 내년도 30%, EPS가 올해 65%, 내년도 38%니까 성장률이 꺾이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여전히. 그래서 이런 성장주인데 주가만 계속 빠진다, 이것도 좀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급이 지금 깨져 있어서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거는 좋겠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좀 살펴드리면, 지금은 레딧이 이렇게 여기가 이제 고평가고 여기 고평가인데 지금 이제 떨어져서 이제 적정가까지 지금 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이하에서는 되게 좋은 사실 가격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예상 실적들도 또 계속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상 실적을 감안하자면 네, 대략 얘가 지금 이렇게 그동안 성장 때문에 승수를 조금 프리미엄 몇 배수를 줄 때 프리미엄을 조금 더 받고 있었던 기업이긴 한데요. 그 부분은 좀 덜어내고 계산하더라도 대략 요 180달러 선들이 충분히 유지될 수 있는 가격이라고 봐요. 그래서 요 이하에서는 그러니까 올해는 이렇게 고속으로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던 고속 성장했던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프리미엄이 좀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으로 봤을 때도 한 180달러는 충분히 적정한, 그러니까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고 그 정도면, 그리고 이 성장률대로 계속 이제 움직이니까, 그래서 대략 한 150달러 선? 그러니까 지금이 180이니까 그 정도 선에서는 되게 좋은 가격대에 진입한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가격에 진입한다는 게 결국은 요 가격인 거거든요. 여기가 저평가가 140달러 이하지만 저희가 보는 거는 요 바닥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바닥선에 거의 도달할 가능성이, 여기가 아마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이 좀 깨져서 좀 안타까운 기업입니다. 실적이 나쁜 것도 아니고요. 여기도 보시면 뉴스 보시면 실적도 좋아지고 가이던스도 상향하고 다 괜찮거든요. 다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어쨌든 그런 뉴스에 좀 많이 반응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하지만 조금 조정을 받으면 관심을 여전히 가져야 된다. 수급 쪽은 이제 이 부분을, 이 차트를 좀 꼭 참고하셔서 최종 의사결정하실 때는 요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업으로 이제 셀레스티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얘도 이제 조정을 좀 많이 받은 케이스인데요. 셀레스티카는 저희가 수익률은 굉장히 높죠. 누적 수익률이 378%. 근데 너무 일찍 팔았습니다. 94달러를 팔고 다시는 못 샀는데, 이유는 뭐냐면 너무 비싼데, 이제 성장에 비하면 너무 비싼 상태에서 계속 가서 못 샀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25년 1월에 팔았으니까 수익률은 한번 맞출 때마다 되게 수익률을 잘 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총 9번의 매매 신호 중에서 수익률이 보시면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4%, 5%, 3%, 1% 이렇게 작잖아요. 대신 수익률이 날 때는 70%, 11%, 70%, 60%니까 셀레스티카는 이런 형태로 잘 맞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얘가 매수 신호가 뜨면 여러분들 꼭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수 신호를 뜨는 거를 알림을 받으시려면 여기 오른쪽에 종목 하트 누르셔서 관심 종목 설정하시면 매매 신호 바뀌면 여러분들 프리미엄 회원들은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진단 점수를 보면 이렇게 지금 이제 전체 미국 기업들 중에 상위 한 12% 정도 되고요. 작년하고 점수는 비슷합니다. 69점. 성장성이 55에서 75로 조금 좋아졌고요. 독점력도 45에서 55 좀 좋아졌고, 재무안정성 90점으로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다음에 수익성도 좀 더 개선됐어요. 마진율도 좋아졌다. 캐시플로우는 조금 나빠졌는데 그래도 60점이면 우량주에 충분히 속한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다. 그럼 향후에 예상 실적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살펴보셔야 되고, EMA 차트로 보면 여기 이제 수급을 볼 때 지금 현재가가 281달러인데 이게 50일, 그러니까 5일, 20일, 60일 밑으로 이미 다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 가능성이 있는 그런 위치에 지금 도달했고요. 중기적인 신호로 보면 아직까지는 유지 중입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올라오고 있는 파란색 선이 121선인데 요게 120선인데 요게 120선인데 요게 지금 가격이 273달러예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것들이 300달러, 308달러인데 지금 281달러니까 61선하고 120선 사이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73달러 마저 깨면 그러니까 한 3% 정도 더 추가 하락하면 중기적으로도 조정 가능성이 좀 있는 이런 위치에 속한다라고 보고 판단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건 하락 추세로 전환했고 중기적인 부분들도
하락 가능성이 있는 초기 진입 가능성이 있는 지금 그 위치입니다. 그래서 빨리 회복이 안 될 경우에는 중기적으로도 좀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장률로는 올해 33%, 매출 내년도 32%. 그럼 성장률, 매출 성장률 보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EPS도 올해 이제 24%, 내년도에 35%. 그러니까 올해는 EPS가 매우 높진 않지만 내년도에는 매출액이 EPS 둘 다 30% 이상이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성장주에 속한다라고 보고 판단하시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살펴보면, 밸류에이션이 저희가 뭐 이게 1년 동안의 최근 1년 동안의 차트인데 우리가 고성장하는 기업의 주가들이 뭐 살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 것 같지만 또 이렇게 얘도 매우 고평가 있는 시점이 있다 이렇게 한 번씩 주잖아요. 그죠? 이 시점이 보니까 이때는 4월 달이었네요. 4월 달. 이때 이렇게 주듯이 이게 매우 고평가로 해서 계속 가고 있지만 얘도 언제든지 다시 떨어져서 이런 가격들을 충분히 사라고 하는 가격들에 진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도 한두 번씩은 어떤 종목이든 기회를 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비쌀 때는 따라 사기보다는 그냥 현금을 가지고 좀 보유하시다가 좋은 시기를 잡는 것도 좋다. 근데 이때 사기가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사더라도 바로 수익이 잘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빠지고 있는 추세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사실 용기를 내서 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가격대를 좀 계산을 해보면 내년에도, 그러니까 올해도 성장률이 좀 높기 때문에 대략 지금 적정 주가가 지금 180달러 정도, 179달러인데 얘가 한 240달러까지 정도 오를 것 같아요. 지금 예상을 해보면 올해 말 정도 기준으로. 그래서 얘 기준이 한 이렇게 오른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 셀레스티카의 지금 저희 쪽의 데이터,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것들은 한 1년 정도 보여드리지만 저희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은 3년 이상 데이터를 같이 보거든요. 그때 봤을 때 여기에 마주칠 때 사시는 게 밸류에이션상으로 가장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아까 적정 주가하고 계산을 해보면 대략 한 240달러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280달러인데 240에서 50달러 정도면 그 가격에 도달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앞에 있었던 요 기회처럼 마주치는 가격이 바로 이제 한 240달러 정도에서 50달러 정도 수준이 될 것 같고요. 지금 마침 이제 수급이 좀 꼬여 있는 상태라서 그런 조정을 받으면 뭐 그 가격대에서 또 이렇게 매입을 검토해 볼 만한 또 시점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종 의사결정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종목마다 이런 실적들이 좋아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수급도 좀 턴을 하는지 이런 것들 보시고 최종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가격대까지 아직 안 왔고 수급도 어떤 상태가 아니니까 제가 좋은 기업이고 성장률이 올해 여전히 높은 10개 기업을 골랐고 그 중에서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면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가격상으로 메리트 있다는 시점들을 주로 좀 계산을 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진단 점수가 진단은 당연히 살아있을 것 같고요. 예상 실적들이, 컨센서스들이 지금 찍혀있는 숫자보다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면 더 좋겠죠. 올라가고 그 다음에 EMA 차트에서의 수급도 약세에서 플러스 전환한다든가, 그러니까 약세를 뚫지 못하고 여전히 유지해서 강세를 유지하고 있거나 그런 조건들이 딱 맞아주시면 훨씬 더 그 확률들이 이제 높아지는 결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이제 뭐 사실 1월달 라이브 한 거 빼고는 첫 영상이 되는데 2026년도 잘 이렇게 좋은 기업들 정리하셔서 또 미국 주식에서도 많은 또 수익률을 내시는 한 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도 건강해야겠지만 여러분들도 한 해 또한 건강하시고 또 한 해 동안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